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내일 또 CPI가 오늘이죠. C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앞서서 오프닝 때 저희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너무 지겨운 시장이다. 네. 이런 지겨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지겨운 시장이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이고 또 종목은 종목이니까 확실한 종목들은 또 오늘도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월가 예상치는 한 8.2%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백악관 대변인은 오히려 지금 CPI 지표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어떤 글로벌 국가들이 좀 대응책을 마련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화랑을 보였던 만큼 만약에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떤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CPI 또 그 인플레이션 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미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에서 30% 이상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충분히 좀 선제적인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어떤 공격적인 긴축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시장의 어떤 예상치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일시적인 낙폭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과정인데 다음 주부터의 어떤 시장 전략과 또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집중한다면은 오히려 좀 큰 기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의 시장 상황 정리까지 해봤고요. 자, 그래도 오를 종목은 또 오르겠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전일 소개해주신 삼성출판사 장중에 김준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말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사실 익절하지 못하실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어저께 이제 마이너스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플러스 9%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3,000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CIS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이슈로 인해서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만큼 삼성출판사도 스마트 스터디 지금은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어떤 IPO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또 계열사가 아트박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출판사의 어떤 교재 판매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서서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아트박스의 매출이 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또 판매량이 또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출판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어떤 시장과 상관없이 스마트 스터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요 28,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가지고 2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3,000원, 2차는 36,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시장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와 지금 코스피 지수도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달성하면 어제 안 쳐주셨던 아기상어 좀 쳐주시는 건가요, 매니저님? 춤도 추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또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얻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더라고요. 네, 방금 제가 좀 우발적으로 얘기하던 것 같아요. 다만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가 강남 일대에 레벨 4 자율주행이 적용된 아이오닉 5를 좀 시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자율주행의 날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관련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 관련돼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의 대규모 M&A 관련해서도 이슈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한 6% 정도 이제 수익권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고 왜냐하면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익절가를 13,700원 라인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4,700원, 2차는 1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네.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네. 어떤 섹터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됐을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리고 그 추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유니퀘스트입니다. 사실 일부 지금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공급난 때문에 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서서히 좀 공급망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쇼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유니캐스트의 올해 하반기의 실적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섹터가 상승해 나왔을 때 차량용 반도체도 후속적으로 동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유니캐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동반 상승이 네. 나올 수 있는 유니캐스트는 그럼 몇 루타까지 바라보고 계실지 선택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유니캐스트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안타를 쳐주셨습니다. 행운의 안타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그래도 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좀 고점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매니저님? 네. 행운의 안타이기도 한데요. 네. 유니캐스트가 워낙에 또 고점 대비 낙폭이 나왔어요. 실적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좀 둔화가 되면서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졌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의 2배 이상 쓰이고요. 또 자율주행에선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쓰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는 의미에서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김준호 매니저가 미래 모빌리티 또 전문가이잖아요. 네. 그만큼 유니캐스트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강조했던 종목이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텔레칩스도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고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섹터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NXP라든지 인피니온 같은 글로벌 1, 2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어떤 폭발적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 솔루션과 또 그리고 반도체를 유통을 대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또한 꾸준하게 성장해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성장하면서 1,665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6% 증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92%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쇼티 사태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하반기엔 더욱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단일팀을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월 달에 이제 드림팀을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핵심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대규모 M&A가
P&E가 추진되었을 때 더욱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자회사가 이제 AI 매틱스가 있습니다. FMS 차량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도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실적 성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회사가 이제 드림텍인데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센서 모듈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드림텍이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또 제네시스 라인업과 고가 라인업에 지문으로 차를 문을 열고 그리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을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차량용 반도체 또 핵심 모듈 관련해서 또 유니캐스트가 떠오를 수가 있고 또 드림텍의 자회사가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가는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봇 총수기에 들어가는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나무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D 센싱 모듈은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도 핵심 센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로봇, 또 AI,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 또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가 완화되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으로 유니캐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12,0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네. 안타의 행운인 만큼 이번에도 거뜬하게 달성이 가능할지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니캐스트도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맞춰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9,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원대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2,1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3,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라인 12,100원인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지하를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주가도 이 네. 김준호 수급이 붙으면서 확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에 네. 수급이 붙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달리깔맞게 소개하는 종목들이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좀 폭발적으로 성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나인테크의 후속주로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원익 P&E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도 고속도로에 80km마다 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또 꼭 필수적이게 필요한 게 충전기인데 네. 충전을 해야지 저희가 또 달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 원익 P&E도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원익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2차 정비 수요가 최근에 나인테크가 좀 큰 시세가 분출이 네, 됐었잖아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또 SK온, 배터리 3사가 공격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증설과 또 신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2차 전지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도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충전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익 P&E가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아졌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원익 P&E를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부터 쭉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원익 P&E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원익 P&E는요.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익 P&E는 3루타가 아니라 2루타 네. 종목이네요. 아까 3루타 말씀하신 올라가시죠. 것처럼 네. 기대를 좀 해봤는데 네. 2차 전지 장비 또 전기차 충전하고도 같이 묶이는 종목이죠. 네, 일단 원익 P&E를 사실 안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안타를 두 종목이나 말씀드리면 좀 그래가지고 2루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두 종목 안타도 네,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저 안타를 두 종목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원익 P&E는 시장만 안정을 찾으면은 2루타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는 판단에 2루타를 말씀드렸고요. 요 종목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익 P&E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더 네. 있을지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익 P&E 같은 경우는 2004년도 3월 달에 P&E 솔루션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2011년도 9월 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 작년 3월 달에 원익 홀딩스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원익 P&E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후공정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쪽,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직접적으로 뭐 폴란드 공장 증설이라든지 최근에 미국의 또 조지아주랑 또 그리고 GM과 합작 법인을 통해서 퀸크랙 공장도 최근에 신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 포메이션과 사이클러 장비를 독점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익 P&E예요. 그래서 배터리 3사에 고루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메이션 장비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한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러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P&E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충분히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P&E 시스템즈라는 전기차 충전기 기업을 지분을 35%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 뭐 전기차 시장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시장도 3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충전 인프라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선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원익 P&E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전기 사업은 본격적으로 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뭐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뭐 충전 사업 그리고 리사이클 장비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익 P&E 같은 경우는 강력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의 수요 증가와 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원익 P&E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기술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원익 P&E도 네. 보면은 5월 24일부터 계속 네.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요. 네.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네. 더 떨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원래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도 빠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네, 빠지는 그렇죠. 종목을 매수해도 더 빠질까봐 걱정이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뭘 가져와도 욕을 먹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원익 P&E 같은 경우는 시장만 안정을 찾는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 적정까지 좀 내려와 준 상태예요. 근데 원익 P&E의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좀 2차 전지 장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고 매크로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사실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뤄져도 또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익 P&E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 보고 있고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24,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4,600원, 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5,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 2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또 자율주행 맞습니다. 관련주잖아요. 근데 또 우리 매니저님이 모빌리티 또 전문가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현재 모트렉스는 아직도 상한가가 네. 풀리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 또 인포뱅크, 맞습니다. 모비고 이런 종목으로 우리 매니저님이 수익 많이 내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이런 모멘텀이 네.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제 저녁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대차 그 4단계 자율주행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밤에 CPI 지표가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CPI 지표 발표 전에는 지금 전략을 짜기보다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제가 전략을 짜드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판단돼서 이번 주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리징 시가 끝난 후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장 끝나고 푹 쉬시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저녁 8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호장에서도 홈런 치세요.